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지금 다시 떠올려도 소름이 돋는 신묘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여기저기 공인중개 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집을 보러 다녔어요. 전세를 구하고 있었지만 당시 시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보증금만 해도 우리 같은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특별한 매물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집과도 차원이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넓은 거실, 햇살이 쏟아지는 베란다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한 전세 금액을 듣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사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안경 너머로 우리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뜸을 들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귀신 그런 거 믿나요? 네? 귀신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장님의 진지한 모습에 순간 불안감이 스며들었는데요. 그럼 설마 귀신이 나온다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사장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다 기가 약한 사람들이 지어낸 소리겠죠. 그리고는 이야기의 전말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집주인이 꽤 오래 거주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남편분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내놓게 된 거예요. 집주인이 살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해요. 사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입자가 귀신이 나온다며 도망치듯 나간 거예요. 집주인분들이 워낙 착하신 분들이라 혹시 모르니까 집 보러 오면 꼭 설명해 주라고 당부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전 세입자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즉시 반환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 현실적인 분들이 입주한다고 하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주겠다고 하셨어요. 돌아다녀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현재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에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집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차이가 났으니까요. 거기다가 기막힌 혜택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이 집에서 반년 이상 거주해 주시면 집주인분이 전세금을 추가로 인하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세금을 더 낮춰주신다고요? 믿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맞아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물론이죠. 계약할 때 모든 조건을 명시하고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죠. 어쨌든 세입자분한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조건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요? 혹시 귀신 같은 거 믿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석연치 않아서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이상한 소문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다른 집들을 보러 다녔지만 그 집을 본 뒤로는 어딜 가도 눈에 차지 않았어요. 마치 운명처럼 그 집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신묘한 이야기의 서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집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우리 그냥 그 귀신 나온다던 그 집에 들어갈까? 난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서 괜찮을 것 같거든. 아내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잡음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설마 자기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꺼림칙하고 그렇잖아.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다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가 가진 돈으로 그 정도 컨디션 가진 집은 절대 못 구할 것 같거든. 층수도 괜찮고 모든 게 완벽하잖아. 방마다 있는 시스템 에어컨에 인덕션도 있고 장롱도 북박이장이라 혼수도 아낄 수 있는데 그 돈 모아두면 완전 대박이잖아. 최대한 돈 아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같거든. 사장님이 오래 살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진짜 좋은 기회 아니겠어? 현실적인 계산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귀신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이상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 난 귀신 같은 거 절대 안 믿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웬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아내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당당함에 제가 오히려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전세입자가 몇 달 살지도 못하고 나갔다고 하잖아.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말끝을 흐렸지만 아내가 다시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귀신 나오면 내가 혼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혹시 불안하면 용한 곳에 가서 부적 그런 것도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되는 거지. 우리 그냥 거기 들어가자. 몇 번이나 설득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이미 그 집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저를 보며 엄마가 물었어요.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수빈이랑 싸웠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하긴 집이 한두 푼이 아니긴 하지. 집 이야기가 나오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기에 얼른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집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집 컨디션이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다 전세도 진짜 저렴해서 딱이다 싶었는데 중개사 사장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수빈이는 그냥 들어가자고 하는데 영 마음에 걸려서요.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래? 그게 저도 이런 말하기 참 어처구니 없긴 한데 사장님 말로는 전 세입자가 그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그랬대요. 뭐? 귀신? 네. 그것 때문에 전에 살던 세입자가 몇 달 살지도 못하고 나갔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영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수빈이는 귀신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그 말인 거야? 엄마가 확인하듯 다시 물었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빈이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랑 인덕션 그리고 장롱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거 아낀 돈 전부 적금해놓고 나중에 집 살 때 쓰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집주인이 오래 있어도 된다고 했다 보니까 최상의 조건이긴 하거든요. 그렇네. 조건이 아주 좋긴 하네. 그치만 귀신이 문제다 그 말인 거잖아. 네, 귀신이 문제긴 하죠. 그치만 수빈이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고 그냥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데 영 찝찝하네요.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딨다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 수빈이가 싫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괜찮다고 했다며. 근데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전 세입자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구만. 진짜 그래도 될까요? 그리고 진짜 귀신이 나오면 엄마가 물리쳐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 네? 엄마가 귀신을 물리쳐 준다고요? 엄마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신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말인 거지. 당시에는 귀신 이야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다 보니 그때 당시 엄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우리는 그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찝찝한 구석이 남아 있었지만 아내는 그저 행복한 얼굴로 집들이를 준비하며 들떠 있었어요. 집에 초대받아온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집이 예쁘다며 감탄사를 연발했기에 아내 입장에서는 신이 날 수밖에요. 귀신 이야기는 완전히 잊은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온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곤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일이 없자 조금씩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역시 전에 살던 세입자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3주차가 되던 어느 날 아침 아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잠 못 잔 거야? 아, 그게 그동안 자기 놀랄까봐 말 못 꺼냈는데 말이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사실은 자기 놀라지 않겠다고 약속해. 아내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절대 안 놀랄 테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사실은 나 요즘 계속 가위에 눌려. 뭐? 가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거기다가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으면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어떤 여자가 위에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어. 뭐?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가위 눌린 지는 벌써 좀 되긴 했는데 그냥 꿈이겠지 뭐. 결혼식 준비에 많이 바쁘고 지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귀신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어. 아내가 애써 담담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가위에 눌렸단 말이야? 거의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긴 했어. 미치겠네. 근데 왜 나는 가위에 안 눌리는 거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귀신, 아니지, 꿈속의 그 여자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그 여자가 그런 말도 했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 암튼 나를 싫어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그냥 꿈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피곤해서 꾸는 꿈이겠지 뭐. 아내가 저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그 모습을 보니 점점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 다음날 엄마가 반찬을 가져가라고 해서 본가에 다녀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내 꿈 이야기를 꺼냈더니 엄마 표정이 순간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 가위에 눌리고 그 여자가 꿈에 나온다 그 말이지? 네, 전 세입자 말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수빈이가 잠을 잘 못 자서 얼굴이 말이 아닌데 이제 어쩌죠?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내가 니들 침대에서 잘 테니까 수빈이한테 미리 말해놔. 네? 엄마가 왜 우리 침대에서 잠을 자요? 글쎄 수빈이한테 말이나 잘 해놔.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마 말을 전달하자 힘들긴 했던 모양인지 아내가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어머님이 부적 그런 거 해서 가져오시려고 그러나? 그건 나도 모르겠고 암튼 알고 있으라고. 아내가 반신반의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엄마가 품고 있던 특별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주 주말 엄마가 정말로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안방 침실에서 주무시고 우리는 작은 방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새벽쯤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돼서 작은 방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다 보니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엄마가 허공을 향해 주먹을 마구마구 휘두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감히 우리 며느리를 괴롭혀? 그리고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구만.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 된 거 아니야. 걱정스런 마음에 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괜찮아. 근데 진짜 그 처녀 귀신이 있었네. 네? 처녀 귀신이요? 그래서 내가 그 처녀 귀신 싸다구로 냅다 후려 갈겼으니까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을 거야. 처녀 귀신 싸다구를요? 이게 싸가지 없이 위에서 날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있는 힘껏 냅다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지. 죽었으면 바로 저승으로 갈 것이지. 왜 이승에 남아서 소란을 피우고 앉았어? 아내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귀신을 쫓은 적이 있거든. 예전에도요? 아내와 함께 넋이 나간 채 엄마를 바라봤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신혼 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집이 나왔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귀신이 있는 거야. 엄마, 거짓말이죠? 진짜라니까. 근데 그 귀신이 낯을 좀 가리는 귀신이었어. 어느 날 새벽에 뭐에 이끌리듯 거실에 나갔더니 쭈뼛쭈뼛거리면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뭔데? 라고 용건을 물었거든. 그랬더니 그 귀신이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이 집에서 나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야.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순간 아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분명히 가위에 눌렸다니까. 어머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가 내줄 거야? 하고 따져 물었더니 풀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고 사라지더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잠결에 비몽사몽한 상태라 그냥 그러려냐고 말았어. 사실 분명히 본 것 같긴 한데 헛것을 봤나 싶기도 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목육병 그런 걸로 생각하고 말았거든. 엄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는 우리 안색을 살피면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피곤하진 않는지 묻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귀신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물었더니 흠칫 놀라길래 귀신 쫓아냈다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살라고 하는 거야. 덕분에 그때 우리는 거저로 살면서 거기서 너 낳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잘 살았잖니. 그때 본 게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 못 살고 계속 나갔다고 하더라고. 와,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럼 어머님이 귀신을 2번이나 쫓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엄마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했지만 그 뒤 아내는 엄마를 거의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이후부터 아내는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았거든요. 결국 어디를 가도 엄마 자랑을 하기 바빴습니다. 한 번은 부부 동반 모임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들 아내들이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물었어요. 수빈 씨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은가 보네요. 우리 어머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저는 거의 숭배하듯 모시고 있어요. 네? 숭배요? 순간 친구 아내들 표정이 말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귀신도 물리치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평생 우리 어머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어요. 아니, 귀신이라니요. 다들 아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바람에 제가 급히 아내를 말렸지만 그 뒤에도 아내는 엄마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은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아내가 엄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음식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 모습을 본 친척분들이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하자 또다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집에 있던 귀신도 기싸다고 한 방에 쫓겨났다니까요. 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울상을 지었어요. 수빈아, 그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로 했잖니. 엄청난 능력인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집안에 귀신 나오는 집 있으면 우리 어머님께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님 귀신 잡는 해병 저리 가라라니까요. 수빈아, 얼른 밥 먹자. 엄마가 아내 입에 음식을 넣어주자 그제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로 엄마가 귀신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쫓아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밤들이 계속되었어요. 그 뒤 우리는 딸을 낳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 무척이나 똘똘하고 당찬 아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본가에 갔다가 한참 놀다 집에 가려고 하자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간다고 떼를 썼어요.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 거야. 내일 아침에 어린이집 가야 해서 안 돼. 다음에 또 놀러 오자. 제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울기 시작하자 아내가 딸에게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채연아, 너 이 집에 강아지가 왜 2마리 있는 줄 알아? 왜 있는데? 너 같은 애들이 왔다가 강아지가 돼서 그래. 너도 오늘 여기서 자면 이제 강아지가 3마리가 되는 거야.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잤는데 강아지 안 됐잖아. 그러자 아내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채연아, 잘 들어. 세상에서 할머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할머니는 귀신도 쫓는 분이거든. 할머니가 귀신도 쫓아? 할머니 마녀였어? 할머니 그럼 빗자루 타고 막 날라다녀? 한번 타봐. 얼른 타봐. 채연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아무 때나 막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마녀인 거 비밀로 해야 하는 거네? 그렇지, 비밀로 해야 하는 거지. 근데 마녀는 조금 나쁜 캐릭터 같으니까 요정은 어때, 요정? 아니야. 마녀 중에도 착한 마녀가 있단 말이야. 할머니 마녀야, 마녀. 그 뒤 채연이는 할머니가 마녀라고 믿기 시작했고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착한 마녀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참 난감했답니다. 어느 날은 우리 둘 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가 채연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더니 채연이 친구들이 전부 나와서 마녀 왔다 마녀 왔다라고 외쳤다네요. 그 바람에 그날 엄마가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말을 꺼냈어요. 얘, 그때 너네 집에서 봤다던 그 처녀 귀신 얘기 사실은 뻥이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원래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던 것뿐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채연이한테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해주는 거야. 내가 항상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채연이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니. 그럴 리가요. 그때 분명히 저도 처녀 귀신 봤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엄마의 담담한 고백에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굳건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이후 귀신 이야기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고 아내도 엄마의 고백 이후 현실로 돌아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지방에 계신 할머니께서 복숭아를 따서 가져가고 싶으면 내려오라는 말씀에 다 함께 한달음에 내려갔습니다. 그 동네가 복숭아 가수원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복숭아를 따올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평소 할머니께서 채연이를 예뻐하셨다 보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할머니와 맛있는 식사도 하고 복숭아도 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하룻밤 자고 가려고 거실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내에게 물었어요. 애미가 말하기를 수빈이한테 처녀 귀신이 보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전혀 안 보이는 거니? 네, 어머님께 들어보니까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연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인 게 아니라 그냥 꿈을 꾼 것뿐인걸요. 꿈에서 봤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긴 했어요. 그 뒤 전혀 과히 안 눌렸거든요.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는데요.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애미가 연기였다고 그래? 네, 그때 그냥 저한테 보여주려고 연기를 했던 거래요. 며느리를 위해 그런 연기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제 친구들 보면 시댁이랑 사이 좋은 친구들을 찾기 어려운데 저는 진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한다니까요. 아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애미가 그때 귀신 쫓은 게 맞을걸? 아니에요. 연기라고 했는걸요? 전에 애미랑 애비가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그 집이 귀신 붙은 집이라고 다들 안 들어가는 바람에 한동안 비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싸게 들어갔거든. 근데 그때도 애미가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어. 그 덕분에 이사 나올 때 주인이 고맙다고 복비부터 이사 비용까지 전부 내줬을걸. 거기다 몇백만 원 돈까지 얹어줬고 말이야. 그때 그 집주인 말로는 무당의 애미한테 감사치레는 해야 한다고 했다나 뭐래나. 암튼 그래서 돈도 받아서 나왔어. 그 집에 귀신 산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세입자가 수도 없이 바뀌었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야단을 쳤는데 애미가 그런 게 어딨냐고 들어갔어. 그 뒤 귀신을 쫓았다는 말에 그 집주인이 무당까지 데리고 와서 확인해봤는데 진짜로 있던 귀신이 사라졌다는 거야. 암튼 참 기이한 일이었다니까. 할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니들 집에서도 처녀 귀신을 본 게 맞을 거다. 전에 스님 한 분이 애미 보자마자 보통 사람의 기가 아니라고 했거든. 진짜요? 그럼 진짜 귀신을 물리친 게 맞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야. 할머니와 아내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채연이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마녀 맞는 거지? 역시 할머니가 마녀인 것 같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채연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다 함께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도 아내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고 해야 할까요? 과연 그때 그 일들이 정말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답니다. 저는 평소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절대 믿지 않는 편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편이지만 그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몸소 느끼며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